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서울의 한 봄날, 공통된 친구의 모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을 담당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비슷한 업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인상은 서로에게 그다지 강렬하지 않았지만, 차분한 성격의 남편은 묵묵히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의 깊이 있는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는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고, 그것은 제가 일상에서 찾기 힘들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처음 몇 차례 만남에서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일과 직장 생활의 고충을 서로 이해하며 공유하는 순간들은 자연스레 서로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늘 무거운 프로젝트와 까다로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그의 태도는 제가 존경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그는 저의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면을 귀여워하며 칭찬해 주었고, 저는 그의 격려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저희 가정 환경은 꽤나 달랐습니다. 제 부모님은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노후를 준비해 두셨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반면 남편의 부모님은 평생 자영업을 해오셨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가정의 책임을 일찍부터 느끼며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 종종 자신의 여유를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의 이런 면모는 한편으로는 그의 성실함을 드러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부담감을 엿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점차 그 차이를 메워주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면 남편은 늘 작은 감동을 선사하곤 했죠. 바쁜 업무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맛있는 집밥을 준비해 주거나 한강변을 걸으며 세심하게 제 손을 잡는 그의 배려는 제게 따뜻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그의 가족과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제가 그의 곁에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의 진중한 태도는 결혼을 향한 발걸음을 망설임 없이 내딛게 해주었죠. 우리는 서로의 일과 일상 속에서 응원을 주고받으며 단단한 유대감을 키워갔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년 동안 저와 남편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큰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들에서 생기는 오해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것이 큰 갈등으로 번지진 않았죠. 우리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그 조용했던 일상에 불협화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새 차를 구입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차를 탈 때마다 그 신차 특유의 향기와 부드러운 주행감에 만족하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남편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번호가 떴고 남편은 곧장 전화를 받았죠.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전 중 차가 고장이 나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사고로 발전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무척이나 놀라셨고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죠. 시어머니는 안정감을 찾기 위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시누이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시누이는 눈에 띄게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얌치 같아. 오빠랑 세연이는 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엄마는 똥차를 타다 죽을 뻔했어. 이게 말이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엄마 놀란 거 안 보여? 그런데 무슨 소리냐는 말이 나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오빠도 알잖아.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새 차부터 사서 타고 다니고 엄마는 고장날 것 같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결국 큰일이 날 뻔했잖아? 네가 오빠야? 네가 자식이냐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걸 나한테 말을 하는 건데? 그럼 누구한테 말해? 오빠한테 말 안 하면. 그래, 그럼 새언니한테 말할까? 신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비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고생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남편의 의무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도 저도 이미 결혼 전부터 각자 저축하며 모은 돈으로 차를 샀다는 점이었습니다. 야, 차는 내가 필요해서 산 거야. 지금 새언니도 있는데 너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참 심하다고? 그런 거예요, 새언니? 내가 지금 심해요? 우리 엄마 죽을 뻔했다고요. 우리 엄마가 똥차 타다가 죽을 뻔했다고요. 엄마 얼굴 하얗게 질려 있는 거 안 보여요? 오빠가 결혼 전에 얼마나 잘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렸다고요. 결혼하고 나면 자식이 아닌 거야? 왜 엄마 아빠를 고려하지 않는 건데? 다 새언니 탓 아니야? 언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야, 너 말 조심해. 그게 왜 이 사람 탓이야? 진짜 더 가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뭐라는 거야? 새언니, 말 좀 해봐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요? 네? 우리 엄마 입장에선 오빠의 이런 행동, 아들 빼앗겼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가씨, 그건... 어머니 괜찮으세요? 참 빨리도 물어본다. 안 괜찮다. 아주 죽을 뻔했어. 진짜 내가 그동안은 가만히 있었는데 앞으로는 나 참견 좀 할 거야. 그러니 오빠도 그렇고 세연이도 그렇고 행동 똑바로 해야 할 거야. 나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시어머니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기에 더 이상 뭐라 대꾸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차가운 감정을 남긴 채 끝났고 그 후로 신우이는 자주 우리 부부의 생활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 고장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신우이의 뻔뻔함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죠. 시어머니의 차 고장 사건 이후 신우이의 간섭은 점차 저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 정도로 여겼지만 신우이의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식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어린 주제에 당당하게 저를 몰아붙이며 마치 제가 시댁을 위한 전속 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신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안마 의자가 필요하대요. 좋은 걸로 알아보고 내일까지 구매해서 보내줘요. 아, 할부는 언니 카드로 하고요. 요즘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마 의자라니? 그것도 내 카드로 할부라니?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차마 거절하면 더 심한 비난을 들을까 걱정이 돼서 일단 답장은 미뤄두었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 다음 주말 신우이는 집으로 직접 찾아와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 달에 엄마 생신 있잖아요. 엄마 친구들 불러서 엄마 생일 파티 해주고 싶은데 내가 엄마 친한 아줌마들한테 이야기는 해놓았어요. 언니가 요리랑 디저트까지 준비해줄 수 있죠? 아, 그리고 비용은 당연히 언니가 부담해줘요. 이번에
엄마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 들였는지 다른 아줌마들한테 보여주자고요. 아니, 아가씨. 지난번 안마 의자도 그렇고 생신도 그렇고 왜 아가씨 마음대로 이러는 거죠? 그리고 초대를 했으면 그 초대를 한 사람이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언니, 나는 학생이라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싫으면 엄마 차 한 대 사주던지요? 그리고 언니,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래요. 시누이는 시키는 거고, 난 언니한테 시누이잖아요? 이렇게 시누이의 끊임없는 간섭과 요구는 제 일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모든 행동과 결정을 좌지우지하려 했고, 그녀의 요구는 매번 더 가감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젠 단순한 부탁을 넘어 마치 저를 가족을 위한 도구로 보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시누이의 뻔뻔함은 더욱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요구를 넘어 시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남편과 함께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시누이의 전화 한 통으로 깨지고 말았죠. 언니, 요즘 엄마 아빠의 나중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가씨, 무슨 소리예요? 언니, 엄마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들고 계신데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 알죠? 그냥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오빠나 언니가 생각한 게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시누이는 더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언니가 시집 왔으니까 이젠 언니 책임이기도 하지. 둘 다 돈 벌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예를 들면 부모님 연금 같은 거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점점 더 보태야 하지 않겠어?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가 나중에 병원비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면 우리 중 누가 그걸 감당해야겠어? 다 언니랑 오빠의 부담 아닌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일단 이번 달부터 부모님 생활비를 조금씩 늘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보험도 새로 하나 들어놔야 하지 않을까 싶어.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했거든요. 이런 건 언니가 주도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난 학교 다니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는 말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뻔뻔함에는 더 뻔뻔하게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니까요. 저는 차분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씨가 이렇게 생각이 깊은 줄은 몰랐었네요. 차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아가씨 참 철이 일찍 든 사람이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 아가씨, 사실은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안마의자 말이에요. 준비해 볼게요. 2대 정도 마련해 보죠. 어머님, 아버님 따로 사용하시라고. 신우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제 대답이 반갑긴 했겠지만 예상치 못한 호의적인 반응에 당황하는 듯 싶었어요. 저는 천천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어나갔죠. 아가씨 말이 다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노후 너무 걱정되죠. 말 나온 김에 우리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해요. 그럼 아가씨, 어머님, 아버님이 연로하신데 언제까지 학생 신분으로만 있을 순 없잖아요? 네? 언니, 저는 학교 다니잖아요. 대학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 아가씨. 대학원 다녀봤자 별거 없어요. 저도 석사 있는데, 아휴, 결혼하면 별거 없답니다. 결혼하면 시가해서 이것저것 시비 걸면서 부족한 사람만 만들어 버리거든요. 공부 따위 그만 치워버리고 그만 학생하세요. 아가씨도 함께 준비를 해야죠. 네? 공부를 그만하라고요? 네, 그만해요.
어머님, 아버님 노후, 그리고 편안하게 지내게끔 하려면 자식인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철이 든 아가씨인데 설마 우리한테만 부담을 주겠어요? 우리를 일깨워준 사람인데 아가씨도 이젠 학교도 그만두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니까요. 매달 정해진 액수를 모아야겠어요. 각각 100만 원씩 어때요? 우리 부부는 지금부터 일정 금액을 부모님 통장에 넣을 테니 아가씨도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아가씨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가씨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다고. 어머,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역시 아들보단 딸이 낫다니까요. 안 그래, 여보? 언니, 저는 아직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건 아들이 하는 거잖아요. 언니 지금 저랑 장난하는 거예요? 아들만? 아들만 자식인가? 그리고 옳은 소리 하는 딸인데 아들보다 훨 낫죠. 그리고 생활비 외에도 추가 비용도 생각해두면 좋겠네요. 병원비나 기타 필요한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기 위해 보험이나 연금 같은 거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한 개씩. 어때요, 아가씨? 이 정도면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데 문제 없겠죠? 힘 모아서 우리 한번 해봐요. 부모님 노후 우리가 함께 책임지자고요. 얼른 학교 그만둬요. 일 구해야죠. 당장 안 구해지면 쿠팡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고마워요. 이렇게 나서줘서. 엄두가 안 났었는데 너무 좋으네요.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행복하시겠다. 그렇죠? 어느새 저 혼자 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화를 끊어버린 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진심이냐고 묻길래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 맞춰왔잖아. 한 번쯤은 아가씨도 책임을 져야지. 남편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막힌 생각이야. 전화 끊어버린 거 보면 동생도 당황한 듯한데. 저는 속으로 통쾌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모든 요구에 같이 하자는 명분으로 맞받아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신우이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겠죠. 그날 이후로 신우이의 뻔뻔한 요구는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게 노후 준비나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마주칠 때마다 살짝 불편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간과를 했던 거였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적당하게 시부모님 도와드리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제넘게 자꾸 선을 넘으니까 한 소리를 한 건데 꽁무니를 빼는 신우를 보면서 아, 딸도 소용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튼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네가 시키지 않아도 어른인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 너는 네 앞길이나 신경 써. 알겠니? 한참 어린 신우이야.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